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가 하면 더 잘 만들 것 같아서 만들어 본 세상 귀여운 온디맨드 어토믹 CSS, 어도로블 CSS를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요 PPT는 제가 사내 이제 기술, 테크톡이라는 기술 세미나에서 제가 발표했던, 제가 만들었던 어도로블 CSS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고요. 이제 허락을 받아서 이 자료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는 형태로 좀 발표를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저 유튜브에 어도로프 CSS를 홍보하는 자료로 올라가겠지만 여기에는 CSS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나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냥 참고 삼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 소개를 이제 간단히 하자면 저는 이제 시니어 프론트엔드 개발자고요. 스벨트랑 비트 그리고 RxJS 그리고 어도로프 CSS를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크의 캘린더 서비스, 근태 관리 서비스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할 얘기들입니다. 테일윈드 CSS나 닌다이 CSS, 우노 CSS, 어토믹 CSS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다거나 혹은 유틸리티 퍼스트라든지 아토믹 CSS, 펑셔널 CSS 이런 얘기들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확실히 주류 CSS가 아니기 때문에 뭐 들어는 봤을 수도 있지만 뭐 사용해보지도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보통 어플리케이션 개발에서 CSS를 통해서 UI를 만드는 작업은 생각보다 좀 복잡한 작업입니다. 난이도는 높지는 않는데 반해서 절대적인 작업 공수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이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UI를 개발을 할수록 디자인과 기획을 검증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사실 더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UI랑 디자인과 기획을 하는데 개발을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그 아이디어에 대한 어떤 에고가 생기기 때문에 그 에고로 인해서 나중에 만들어진 결과물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좀 고집을 부리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최대한 CSS 개발이나 UI를 만드는 생산성이 높아지는 방법들을 굉장히 찾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주류와 주류가 아닌 것들을 막론하고 여러 가지 CSS 방법론을 많이 테스트를 했고요. 프레임워크와 도구들을 좀 실험을 해보면서 그동안의 저만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어러블 CSS라는 프레임워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여기에 적용된 패러다임이 어토믹 CSS라는 다소 주류가 아니었던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전체 CSS 역사를 접어보면서 왜 이런 방법을 채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도로브 CSS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발표가 홍보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현대 CSS의 이해를 높이고 그다음에 CSS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어떤 하나의 인사이트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구성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최소 어토믹 CSS가 어떤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위해서 최소한의 CSS에 대한 어떤 역사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가장 이러한 패러다임의 가장 분수령이 됐던 변곡점이 됐던 테일윈드 CSS의 출현 그리고 과연 이게 어떠한 것을 담고 있는가 그리고 이 테일윈드 CSS는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현업에서 제가 이거를 적용해 보려고 했지만 왜 테일윈드 CSS를 적용하지 못하고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역사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실게요. 1999년, 90년도에 문서를 공유하기 위해서 HTML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문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태그를 붙이고 태그에는 간단한 서식이 들어가는 식으로 HTML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특정한 서식, 예를 들면 뭐 빨간색에 이렇게 밑줄을 긋고 싶은 특별한 서식을 만들고 싶을 때는 이렇게 스타일을 지정을 해서 적어주는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인라인 스타일이라고 부르죠. 이러한 인라인 스타일의 문제점은 많이들 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인라인 스타일을 만들게 되면 코드가 비대해지고 지금 서식과 컨텐츠의 구분이 되게 모호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인라인 스타일은 나쁘다라는 어떤 원칙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인라인 스타일을 대체할 수 있는 CSS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CSS는 어떠한 것이냐? HTML에 기존에는 이렇게 인라인하게 내용들을 적어서 스타일을 만들었다면 이런 부분을 한데 묶어서 같은 서식을 모아서 중복과 반복을 제거하고요. 셀렉터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러한 태그를 다시 찾아가서 서식을 적용시키는
이러한 매크로의 어떤 형태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서식과 컨텐츠가 분리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HTML에 여러 가지 CSS를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의 컨텐츠에 여러 개의 스타일을 입힐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방식이 주요 아젠다가 되면서 CSS 젠가든이라는 이러한 서식과 컨텐츠의 분리의 어떤 교과서적인 어떤 사이트가 만들어지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 세 개는 모두 같은 HTML을 가지고 다른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결과물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 두 번째, 관심을 분리하자. 컨텐츠와 서식을 분리하니 좋더라라는 어떤 원칙입니다. 그래서 컨텐츠가 수정됐을 때는 HTML을 수정하고 서식이 변경되었을 때는 CSS를 수정하자라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웹사이트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CSS도 복잡해지게 작성을 하게 되다 보니 이걸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사스가 등장을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CSS를 조금 더 간결한 문법으로 작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CSS들을 사스의 문법을 통해서 관리를 유지 보수를 좀 하기 편하게 만들어지는 거겠죠. 이걸 하다 보니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셀렉터를 만드는 것보다는 HTML에서 이름을 잘 지어주는 게 좋구나라고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클래스 이름을 어떻게 지으면 좋을지가 화제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파로 나뉘죠. 하나는 의미 있는 이름과 하나는 시각적인 이름을 얘기합니다. 뭐 이 이름 빨간색을 표시할 때 이걸 에러라고 표시할 수도 있고 빨간색이라고 표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름, 에러라는 이름과 레드라는 이름의 어떤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둘 다 같은 빨간색을 표시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같은데 오렌지색으로 바꿔달라는 요구사항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원칙 2에 따라서 HTML을 수정하고 서식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CSS를 수정해야 되니까 보시다시피 이러한 빨간색을 둘 다 에러를 오렌지색으로 변하거나 문제 없어 보이죠. 근데 레드라는 이름을 오렌지색으로 바꾸면 왜 레드라는 이름이 오렌지색을 나타내는 거지? 하고 의문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변경이 되었을 때 여기는 빨간색이 나와야 될지 오렌지색이 나와야 될지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각적인 이름으로 이름을 짓지 말고 시메틱한 이름을 지어야 되는 게 좋다라는 새로운 원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야 디자인 변경에 유연하고 같은 컨텐츠에 다양한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해서 이러한 원칙들은 CSS를 배울 때 다들 배우는 내용들이죠. CSS의 문제는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CSS가 웹이 발전함에 따라서 인터랙션이 강화되는 어플리케이션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CSS는 문서를 만들려고 탄생했던 스펙이지 앱을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CSS의 구조적인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밈이죠. CSS를 하게 되면 내가 원하지 않은 곳에서 엉뚱한 곳이 틀어지는 문제나 복사 붙여넣기를 했는데 제대로 안 나오는 문제가 생긴다거나 셀렉터를 적용했는데 CSS가 안 먹어서 임포터를 했더니 덮어 써진다던가 안 쓰이는 코드를 삭제했는데 알고 봤더니 안 쓰이는 코드가 아니라던가 CSS가 재사용되지 않는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는 겪곤 합니다. 이 문제의 원인이 뭘까요? 이 문제의 원인은 자바스크립트는 이미 웹 프레임워크의 컴포넌트 기능 개발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CSS는 글로벌 스코프와 이 명시도를 가지고 있는 다큐멘트 기반의 어떤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러한 문제가 결합이 되어서 자바스크립트는 앱 개발로 패러다임이 변했지만 CSS는 여전히 문서 기반의 패러다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왜 글로벌 스코프가 나쁠까요? 글로벌 스코프가 나쁜 거는 내가 수정한 코드가 모든 프로젝트의 전범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 비용이 증가하게 되시는 거고 무엇보다 한 번 사용했던 이름을 재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번 타이틀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여기에 서식을 만들었다면 나머지 어딘가에서 타이틀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경우에는 그 서식이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명시도는 왜 문제가 될까요? 명시도는 HTML에서 지정한 클래스의 순서가 아니라 CSS에서 순서가 만들어진 서식이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코드의 순서뿐만 아니라 셀렉터가 복잡할수록 그 서식이 나중에 적용이 되죠. 이러한 복잡한 룰에 의거해서 다른 서식을 덮어쓰기 위해서는 셀렉터를 더 복잡하게 작성해야 내가 원하는 서식을 덮어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간단한 셀렉터를 덮어쓰려면 임포턴트를 해야 되죠. 그러면 임포턴트를 하게 되면 복잡한 셀렉터를 임포턴트를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결국은 복잡한 셀렉터를 만들어야만 덮어쓸 수 있다는 규칙 때문에 CSS는 점점 복잡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소스 코드를 잘 작성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CSS의 상속의 어떤 특성 때문에 코드의 셀렉터의 복잡도가 점점 서서히 증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는 굉장히 복잡도가 높고 아닌 곳엔 이러한 부분의 불균형을 가지고 오게 되는 부분인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사람들이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런 방법들을 모아놓은 게 방법론이죠. CSS를 작성하는 규칙을 잘 짜면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아까 같던 그러한 문제를 안 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규칙으로 CSS를 만들면 좋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대규모 협업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컨벤션 문제는 다들 대두가 됐어요. 두 사람이 작성을 하는데 누구는 이런 스타일로 작성하고 누구는 저런 스타일로 작성을 하게 되면 이런저런 스타일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개발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모델들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SMA CSS, OOCSS, 뭐 BEM, RTCSS, 뭐 오토믹 CSS까지.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BEM이 주류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보시다시피 셀렉터를 클래스 하나로만 통일을 하게 되면서 명시도를 하나로 통일해서 셀렉터의 어떤 그 복잡한 셀렉터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작성을 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이름 컨벤션을 외우기 쉽게 만들었던 방식인 거죠. 하지만 이 방법론으로도 한계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방법론을 쓴다고 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CSS로는 어떤 태생적인 해결을 할 수 없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자바스크립트 도움을 받아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스코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의 해답으로 CSS 모듈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CSS 모듈은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컴포넌트에 이러한 해시 태그를 붙여서 이 CSS 스타일이 이 컴포넌트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장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명시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이 다음에 나왔던 제안됐던 내용이 CSS인 JS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미 프레임워크로 만들고 있다면 CSS도 자바스크립트에 집어넣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리액트가 중심이 되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사고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단 CSS는 아까 말했던 대표적인 글로벌 스코프와 명시도 문제뿐만 아니더라도 데드코드 애니메이션 같이 사용하지 않는 코드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랑 CSS랑 변수를 공유하는 문제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순서 결정 모델이 자바스크립트에 디펜던시가 있지 않고 CSS에 있다는 점도 사실 CSS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CSS를 CSS로 작성하지 말고 자바스크립트로 컴포넌트 방식으로 작성하면 어떨까라고 했던 게 바로 CSS인 JS죠. 그래서 스타일드 컴포넌트가 이러한 방식의 대표적인 주자가 되게 됩니다. 현재는 어떨까요? 현재는 2021년 스테이트 오브 CSS를 보면 죄다 CSS인 JS입니다. 이 CSS인 JS가 표준이 됐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러한 방식이 하나의 방향성으로 보고 있고 각자의 방법으로 새로운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다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복잡한 셀렉터가 점점 간단해지고 아예 셀렉터가 없이 만들어지면서 글로벌 스코프는 점점 로컬 스코프로 줄어들고 HTML과 CSS를 분리하자는 움직임은 결국 컴포넌트로 결합되는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CSS가 정말 이게 최선일까? 이 방향이 맞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향 말고 다른 방향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바로 테일윈드 CSS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틸리티 퍼스트라고 불리는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옵니다. 요 유틸리티 퍼스트, 오토믹 CSS라고 불리는 이러한 부분들은 생각보다 논란과 찬반과 안티를 가지고 옵니다. 새로운 기술을 들고 왔는데 왜 이러한 논란과 찬반과 안티가 있는 건지, 이게 어떠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되는지 한번 다음 장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일윈드가 얘기했죠. 기존의 방식은 잘못되지 않았을까? 기존의 방식이 뭐였죠? 앞에 말했던 원칙 세 가지입니다. 인라인 스타일은 나쁜 거야. 컨텐츠와 서식은 분리해야 돼. 클래스 이름은 시메트릭한 게 좋아.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했나? 그러지 않았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의심을 해보는 거죠. 정말 인라인 스타일이 나쁜 건지, 컨텐츠와 서식의 관점 분리가 가능한 건지, 정말 시메트릭한 이름이 좋은 건지. 그래서 컨텐츠와 서식을 분리 안 하고 시메트릭한 이름을 안 쓰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써보자고 했던 거죠. 테일윈드 CSS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것들을 만들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요거를 카드라고 이름 짓고 여기 프로필, 여기 타이틀, 여기 뭐 디스크립션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서 서식을 매기는 방식이지만
텔미드 CSS는 보시다시피 그냥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굵게, 크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모이는 모양이 보이는 서식을 그대로 작성을 한다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미리 만들어 두고 이 스타일을 HTML에서 작성하는 방식인 거죠. 이게 바로 오토맥 CSS, 유틸리티 퍼스트 CSS, 펑셔널 CSS 다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의미 기반이 아니라 시각적 기능에 기반한 이름을 짓고 단위 클래스를 미리 만든 다음 이러한 CSS를 통해서 HTML에서 CSS를 작성하자는 방식입니다. 왜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걸까요? 사실 기존에 합의된 원칙과는 완전 반대되는 배치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이름을 짓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개발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바로 이 이름 짓기 문제죠. CSS는 프로퍼티나 밸류를 몰라서 이름을 어렵다라기보다는 이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에 대해서 이름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CSS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버튼, 카드, GMB, 사이드바 이렇게 명확한 어떤 이름들은 사실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홈페이지 섹션, 컬렉션 모듈, 섹션 컨텐트, 메인 컨텐트 언뜻 들어도 이게 뭔지를 잘 모르시겠죠. 뭐 이런 어떤 이름을 지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심지어는 이너 메인, 랩 컨트, CP more 랩, 이너 뎁, 이너 아이템 이러한 이름도 지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의미 없는 애매한 이름을 짓게 될까요? 결국 이러한 이름들에는 사실 의미가 없는데 이렇게 의미를 붙여서 이름을 짓는 이유는 선 하나, 배경색 하나, 글자색, 여백 같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는 사실 의미가 없죠. 사실은 이런 것들이 없는데 이게 지금 제가 지어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카카오나 네이버나 애플이나 각자 홈페이지에서 제가 가져왔던 내용들입니다. 이런 이름들을 실제로 지어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름들은 사실 재사용도 안 되는 이름입니다. 뭐 사실 이런 이름들을 재사용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한다 하더라도 아마 거기서는 다른 서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런 작업을 우리는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CSS는 만들수록 기존 CSS를 피해가야 됩니다. 한번 규칙이 만들어진 서식을 피해야만 새로운 서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 이름 짓기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싶어서 모듈이라든지 CSS, JS를 쓰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CSS 모듈과 CSS, JS도 이 이름 짓기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죠. 그래서 전통적인 CSS는 이 이름 짓기가 참 어려운 CSS를 계속 만들어야 되고 한번 만들어 놓은 CSS를 계속 피해야 되니까 결국 파획하기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으십니다. 하지만 이 오토맥 CSS는 시각적 기본으로 쉬운 이름을 가지고 한번 만들면은 무한한 재사용 과정을 가지기 때문에 이 한번 만들어진 이 셋은 일정 파일 이상 커지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여기에서만 작업을 하게 되고 여기는 어떠한 이름을 짓지 않게 되죠. 이미 만들어진 이름만 갖다 붙여서 원하는 화면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CSS를 계속 작업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오토믹 CSS로 다 만들게 된다면 특정 이상의 어떤 사이즈 이상 커지지 않고 일정 이상의 어떤 크기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필요 없는 이름을 짓는 고통에서 해방이 되면서 또 CSS의 절대적인 코드 양이 줄어들면서 심지어 캐싱에도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CSS를 미리 다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협업하는 과정에서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누구나 동일한 형태로 이 코드 스타일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협업에서 컨벤션을 따로 맞추지 않아도 어차피 내가 보더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이름밖에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여백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이름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컨벤션과 방법론의 역할을 동시에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CSS의 방향성처럼 글로벌 스코프가 아니라 로컬 스코프입니다. 인라인 스타일처럼 동작하기 때문에 구조가 바뀌어도 해당하는 부분만 수정이 되죠. 그래서 기존에 만들었던 코드를 의식하지 않아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수정하고 구조가 바뀌어도 그 부분에서만 내가 확인을 하기 때문에 컨텍스트 파악도 쉽죠. 더 이상 CSS를 작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HTML만 작성하면 돼서 내가 두 번에 걸쳐서 파일을 두 개를 띄워놓고 이리저리 작업할 필요도 없고 HTML 안에서 내가 원하는 서식과 데이터를 바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CSS를 따로 떼내서 컴포넌트로 만들고 모듈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컴포넌트의 어떤 리팩토링도 간단할 수 있는 장점이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토머 CSS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아시다시피 뭔가 주류가 된다거나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는 거를 아시고 계시죠? 왜 이런 방식은 주류가 안 될까요? 그것은 어토믹 CSS라는 방식은 사실 테일윈드가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2010년도부터, 10년부터 최초 초창기부터 약간 의미적인 이름과 시각적인 이름의 클래스 이름의 논쟁 때부터 어떤 것들이 나은지 꾸준히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시메틱한 방법이 옳다고 CSS가 발전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 아니다. 그래도 이런 시각적으로 이름 지어도 괜찮더라라는 이야기들은 전부 잘못된 방식이라고 인식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텔미드 CSS도 그러한 인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원칙에 어긋나는 이러한 주류는 되면 안 된다라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에는 여전히 안티가 많고요. 뭐 찾아보신다면 테일윈드에 대해서 유독 나쁘게 얘기하는 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테일윈드 CSS가 이 방식에서 가장 유명해진 계기는 이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게 충분히 괜찮다고 계속 지속적인 어필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도로브 CSS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어떤 서론이 길었던 이유도 이런 방식에 대해서의 일단은 먼저 합의가 있어야만 여기까지 넘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딱 보자마자 이거는 잘못된 방식이네 라고 해보기도 전에 알아보기도 전에 그러한 인식으로 인해서 선택받지 못하는 어떤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좀 길게 해봤습니다. 10년 전부터 계속 안 좋다고 하는 결론된 방식을 왜 자꾸 들고 오는 건가요? 라는 블로그 글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텔윈드라든지 이런 방식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인라인 스타일이랑 뭐가 다르냐? HTML에 코드가 반복되는 거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의미론적 구분이 없으면 파악이 안 된다. 컨텐츠와 서식 분리는 어떻게 할 거냐? HTML이 너무 지저분해진다. 뭐 등등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왜 이 방식을 지금 들고 왔느냐? 제가 이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굳이 시메틱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프레임워크와 컴포넌트 기반의 앱 개발 시대이기 때문이죠. 이걸 하지 않는다면 어토믹 CSS를 굳이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CSS가 굳이 이런 시메틱과 중복 방제 역할을 해줄 필요가 없어졌어요. 컴포넌트 이름만으로도 컴포넌트를 적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중복 반지와 시메틱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의 컨텐츠에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디자인이 곧 아이덴티티인 시대예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저마다 고유의 디자인을 가지고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테마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다크모드 정도는 어토믹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예전에 블로그라든지 커스텀한 개인화의 어떤 솔루션의 시대가 아니라 하나의 아이덴티티가 있는 서비스의 시대이기 때문에 시메틱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토믹 CSS는 그 당시에 비판받았던 내용들에 대해서 것들에 비해서 또 이 나름대로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진화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펑셔널 CSS부터 시작한 이러한 방식들은 지금 현재 온디맨드라고 불리는 주문형 방식의 어토믹 CSS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는 그 원칙과 방향과 안 맞을 수 있겠지만 지금도 계속 그런가 라고 했을 때는 제 대답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러다임이 어떻게 발전을 해왔고 어땠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했던 세 가지 스타일입니다. 인라인 스타일이 나쁘다, 컨텐츠와 서식은 분리를 못한다, 클래스는 시멘틱하게 좋다, 그리고 러닝 커브가 있다, HTML이 지저분해진다. 이런 것들 때문에 보통 반대를 하죠. 인라인 스타일이랑 뭐가 다르냐? 인라인 스타일은 다릅니다. 인라인 스타일은 사실상 기능이 별로 없어요. 할 수 있는 거는 구구절절하게 스타일을 적어줘야 되고 명시도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미디어 쿼리, 선택자, 슈도 코드, 애니메이션 모든 걸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인라인 스타일을 쓰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인라인은 방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토믹 CSS로 개발을 하게 되면 이러한 인라인의 어떤 스코프한 장점을 가지면서도 미디어 쿼리라든지 의사선택자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유틸이라든지 펑션처럼 기능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라인 스타일보다는 이 어토믹 스타일이 훨씬 더 확장된 발전된 형태다라고. 아빠,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컨텐츠와 서식을 분리해야 된다. 관심의 분리 원칙을 얘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jQuery랑 웹프레임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jQuery는 몰라 그랬고 웹 프레임워크가 떴죠. 왜 그랬을까요? jQuery에서의 가장 주된 내용은 HTML과 JS의 관심의 분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HTML과 JS를 분리하고 셀렉터를 통해서 소통을 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졌던 방식이었죠. 하지만 결국 시대가 흘러서 알고 봤더니 관심이 같은 것끼리 모아두고 HTML과 데이터를 더 쫀쫀하게 하나의 템플릿으로 관리하는 게 좋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HTML과 JS의 관계처럼 HTML과 CSS도 사실상 관심의 분리를 해야 되느냐 라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시메틱하게 이름을 붙여야만 디자인 변경에 유연하다 라고 했지만 제가 이 카카오에서 얘기했던 앱을 만드는 사람과 같이 협업을 하고 그 사람들하고 웹을 개발을 했을 때 앱 개념에서 접근을 하기 앱만 만들던 사람이 이러한 개념을 접근했을 경우에는 훨씬 더 편해했습니다. CSS보다도 다이렉트로 그냥 여기에는 폰트가 얼마고 여기는 사이즈가 얼마고 인라인으로 적던 관심을 분류하던 시멘틱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는 잘 만들고 오픈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HTML이 너무 못생겨지고 가독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BEM도 가독성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류가 됐죠. CSS 모듈 또한 실제로 만들어진 결과물은 굉장히 가독성이 떨어지는 맹글링된 결정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CSS인 JS는 말할 것도 없죠. 대부 툴이 없으면 대부 툴에서는 이게 어떠한 서식인지 알아보기도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SS의 주류 삼은병이 됐죠. 이 이유는 결국 이 CSS나 HTML의 코드가 지저분한 거 상관없이 컴포넌트의 소스 코드만 가독성이 있다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도 괜찮다. 그래서 어토믹 CSS는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테마 서식을 포기하고 하나의 디자인만 작업한다는 어떤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개발 방식은 그러한 하나의 디자인의 웹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충분히 선택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레임워크가 중심이 되는 현대에는 절대로 이게 나쁘지 않은 방식이고 오히려 충분히 더 좋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이러한 CSS는 굉장히 그냥 일부만 편리하게 쓰고 있는 약간 꼼수 같은 거였죠. 요거는 주류 기술이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모든 것을 어토믹 CSS로 인라인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어떤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얘기하게 되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우려하는 반복적인 부분, 용량 문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처리하기 위해서 테일윈드가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많이 인식이 좋아졌습니다. 저도 역시 이러한 패러다임에 설득이 돼서 테일윈드 CSS를 현업에 쓰기 위해서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테일윈드 CSS를 현업에 쓰기 위해서는 몇 가지 결함이 좀 있었어요. 이런 변하지 않는 CSS를 만들고 HTML을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하려고 해봤을 때 디자인이 미리 없으면 우리가 원하는 서식이나 수치들을 미리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테일윈드 CSS는 크기와 색상을 미리 만들어 뒀습니다. W96, 80, 72 색깔들도요. 근데 저는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디자이너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작업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미리 만들어진 어떤 디자인과 색깔들을 가지고 디자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식은 아주 최근에 출시된 저스트 인 타임이라는 기능이 생기면서 해결이 됐지만 당시에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았다입니다. 근데 이거를 해결을 못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 테일윈드 CSS는 복잡한 설정 작업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미묘하게 문법적인 부분에서는 12가 12픽셀이 아니라 48픽셀이라서 계속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면서 작업을 했었어야 되고 CSS 스펙이랑 이름이랑 미묘하게 달랐고 뭔가 아무튼 테일윈드 CSS가 조금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의 요구대로 만들 수가 없다는 문제. 물론 지금은 조금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CSS의 기능을 다 쓸 수 없다는 문제. 모든 기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현업에서 쓰기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러다임을 이해한 채로 요거보다 조금 더 좋은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바로 어도로블 CSS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테일윈드 CSS가 좀 아쉬운 거라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까요? 복잡한 설정을 하지 않아야 되고요.
용량을 줄여야 되고 그냥 있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고 조금 더 아쉬운 스펙이나 문법들을 좀 다룰 수 있었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모든 CSS의 기능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설정을 하지 말자. 이 복잡한 설정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리 CSS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만드는 방식으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요거를 떠올리면서 정말 요 방식의 혁신이 이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요걸 만들었던 이후 지금 최근에 나왔던 어떤 프레임워크들은 다 이러한 기능들을 달고 있었습니다. 사실 얘가 원조죠. 어토믹 CSS가 원조고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사실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부분이지만 테일윈드가 지향했던 미리 만들어준다는 컨셉이 아니라 필요하면 만들어주겠다라는 어떤 컨셉은 지금 이 방식의 어떤 하나의 대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미 한 번에 다음 단계로 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스트 타임이라는 것은 내가 CSS를 미리 만들어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스타일을 만들었을 때 이 스타일이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거대한 CSS를 미리 만들지 않아도 되고 색상과 수치를 얼마든지 필요한 방식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죠. 이런 식으로 어토믹 CSS는 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어토믹 CSS가 다 가지고 있던 단점들을 상당히 극복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HTML과 CSS가 지저분하고 러닝 커브가 있다는 사실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간결한 문법과 내용들을 제공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후보를 펼쳐놓고 논의를 나눴습니다. 기존의 테일윈드 CSS 같은 방식인 거고요. 오른쪽은 저번에 제가 생각했던 첫 번째 후보였습니다. 실제로 스타일에서는 콜론을 가지고 구분을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조금 더 수치나 값들이 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여기는 보통 스트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코드 하이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수치나 값이 좀 더 눈에 띌 수 있도록 괄호를 하는 방향을 선택을 했습니다. 요거는 취향의 어떤 문제이지만 이런 식으로 문법을 풀었고요. 가급적 제가 알고 있는 CSS의 방향성처럼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셀렉티드, 호버의 백그라운드에 색깔이 어떻고 임포턴트를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식의 어떤 문법을 생각을 했었고요. CSS에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헥스에다가 알파 값을 먹이려면 RGB를 풀어야 된다는 어떤 단점이 너무 싫어서 이러한 문법들도 한번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학습 곡선을 좀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줄일수록 좋기 때문에 외우기도 쉽기 때문에 당연히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은 다 한 글자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width, height, border radius, margin, border, padding, 뭐 MT10은 워낙 유명한 밈이죠. PR 이런 식으로 줄이는 것은 전통적으로 해왔던 방식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최대한 줄여봤고요. 유니크한 CSS 밸류라서 바로 프로퍼티나 밸류가 떠오른다면 그냥 그대로 쓰는 방식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디스플레이 인라인, 디스플레이 블록, 디스플레이 논, 폰트 웨이트 볼드라든지 포지션 앱솔루트라든지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라든지 이렇게 밸류가 유니크해서 바로 이게 떠오를 수 있다면 적을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또 긴 프로퍼티가 있다면 자주 쓰는 형태는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만약에 저런 것들을 다 외우지 못했다면 그냥 내가 아는 CSS는 그대로 쓸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래시 띄어쓰기를 할 수 없는 클래스의 특성상 띄어쓰기로 구분되는 것은 슬래시로만 구분되게 할 수 있게 만들고 나머지 모든 기능들은 다 CSS를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띄어쓰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셀렉터를 접근하는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자식 셀렉터에 하나를 더 붙이는 방식으로 좀 문법을 만들어 봤고요. 특히나 테일윈드에 있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 플렉스박스가 CSS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 좀 아쉽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이름 뒤에 스타트, 엔드 뭐 이런 것들을 붙이게 되어 있는데 어떤 거랑 프로퍼티가 매칭이 되는지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플렉스박스와 피그마에 있는 오토 레이아웃을 결합을 하는 방향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플렉스박스에서는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고 갭을 설정할 수가 있고 패딩을 설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그 플렉스박스를 쓰지 않고 이러한 네 가지 어떤 값만 내가 넣을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굳이 맞춰야 하는가? 유틸리티 퍼스트라면 그냥 이런 문법들은 좀 러닝 커브가 있더라도 좀 제공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방향을 정할 수 있는 H박스나 V박스를 정하고 배치를 할 수 있는 바텀 라이트라든지 탑 레프트라든지 방향을 정할 수 있게 하고 갭을 정하고 패딩을 지정하면 플렉스 박스를 정말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문법들을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값을 넣지 않는다면 디폴트 값은 자주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을 집어넣어 봤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레이어를 작업을 할 때에도 전체를 덮는 어떤 모달 팝업류의 딤드 같은 것들은 굉장히 자주 쓰이는 부분이고 위에 붙이는 뭐 팬넬이나 오른쪽에 붙이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함께 직관적으로 레이어, 바텀 라이트 이런 식의 어떤 문법들을 좀 간단하고 직관적인 어떤 문법들을 최대한 많이 제공을 해보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방법으로 기존의 CSS를 써야 되면서 이거를 보조적으로 쓰지 않고 정말 이것만으로도 다 할 수 있는 어떤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CSS에 나와 있는 모든 프로퍼티나 내용들을 쓸 수 있기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했어요. 기타 약간 센스 있는 문법들을 좀 추가를 해봤습니다. 뭐 맥스 위드를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던가 CSS 베리에이블을 이렇게 표현한다던가 미디어 쿼리를 이렇게 표현한다던가 말줄임을 점점점으로 표현한다던가 이런 어떤 문법들을 이용하면서 최대한 문법을 적게 쓰면서도 직관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많이 세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 사이트에 오시면 귀여운 마스코트가 반겨줄 겁니다. 그리고 튜토리얼에 가시면 이러한 방식대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칼라를 바꾼다던가 글자의 크기를 바꾼다던가 이러한 박스 모델들을 뭐 만들어 본다던가 특히 무엇보다 이러한 플렉스들을 작업을 함으로써 굉장히 편한 UI를 가지고 있죠. 세로로 붙인다던가 혹은 가로로 배치한다던가 내가 여기에 사이에 간격을 주고 디폴트가 가운데 배치라면 내가 위로 배치한다던가 혹은 위로에서 오른쪽으로 배치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직관적으로 배치를 할 수 있는 리버스까지 굉장히 직관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하게 됨으로써 코드가 굉장히 간결하게 플렉스한 방식을 제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포지션들, 아까 얘기했던 포지션들이나 호버 액션들, 그리고 이 호버가 그룹으로 되는 액션들까지도 굉장히 직관적인 어떤 단순한 문법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클래스라든지 이러한 퍼스트 라인이라든지 셀렉션이라든지 이러한 기본적인 기능들, 그리고 미디어 쿼리까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테일윈드에서 좀 아쉬웠던 이런 조건부 서식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 클래스를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이 클래스가 있거나 혹은 없거나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통해서 여기에 원하는 코드를 만들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복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가 중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함께 제공을 함으로써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코드를 짧게 만들 수 있는 코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포턴트로 덮어쓸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임포턴트를 붙이면 같은 서식이다 하더라도 임포턴트가 있는 것을 우선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덮어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임포턴트의 느낌표의 개수에 따라서 좀 더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도록 작업을 했던 노력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실제 현업에서는 요 방법이 이러한 피그마의 플러그인을 만나서 굉장히 유용한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요거는 나가지지가 않네.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전통적인 CSS는 의미론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방식들은 나쁘지 않았지만
실제로 만들게 되면 봉체 커렸을 때 굉장히 힘들다는 걸 깨달았죠. 오토믹 CSS는 시각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스트 인 타임이라는 어떤 부분도 개발이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다양하게 하면서 이것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CSS가 문제가 있다면 CSS를 안 쓰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도로브 CSS는 현재 캘린더 프로젝트에서도 쓰고 있고 다른 마크업 개발자도 함께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쓰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낯설고 조금 생소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CSS 개발에 굉장히 어려움을 공감을 했었고요. 특히 이름 짓기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걸 쓰다 보면 특히 생산성 면이랑 협업 면에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같이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했을 때 이러한 어떤 내용,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법이 외우고 배우기가 쉽고 편하고 빠르고 특히 고민 안 하고 만들 수도 있으면서 피그마 플러그인에서 데이터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반대로 아직까지는 이제 개인적인 프로젝트에 가깝다 보니 이제 문서화가 좀 덜 돼 있고 제가 의견을 좀 많이 받아서 홍보도 필요하고 커스텀 퍼포먼트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기능들을 또 조금씩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들은 디자인 변경에는 유연하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러한 서비스는 굉장히 소수이면서 다크 모드와 같은 정도의 테마 정도 기능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온디맨드라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주문형 방식을 통해서 한 단계 진화를 했고 여전히 개선할 수 있는 여지와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스테이트 오브 CSS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도 주목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생태계는 계속 발전 중입니다. 오토믹 CSS부터 출발을 해서 테일윈드, 윈드아이 CSS, 우노 CSS, 어셈블러 CSS, 최근에 나온 마스터 CS 스타일까지 이러한 컨셉의 방향은 계속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고 주목을 해볼 만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토믹 CSS도 역시 은빛 찬화는 아닙니다. 디자이너와 긴밀한 협업을 해야 되고 하나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생산성이 필요하고 협업이 필요할 때 이럴 때는 충분히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끝으로 어도로브 CSS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GitHub 이슈에 개선 이슈 사항이나 문의 사항 올려주시면은 언제나 대기하고 있고 수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어도로브 CSS의 어떤 홍보뿐만 아니라 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CSS에 대한 어떤 방식 그리고 오토믹 CSS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특히 테일윈드 CSS는 주류일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인식의 개선과 혹시 새로운 어떤 CSS를 도입하고자 했을 때 지금 제가 전달해 드리는 어떤 정보들이나 혹은 인사이트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발표였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보여주지 못했던 플러그인은 제가 사이트에서만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이트에 와보시면 실제로 플러그인을 동작하는 어떤 예시들 데모를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플러그인을 동작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원하는 코드를 뽑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모든 코드가 이렇게 예쁘게 뽑아지는 것은 아니고요. 오토 레이아웃으로 만들어진 것만 저렇게 추출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오토 레이아웃으로 만들어진 코드는 저런 식으로 현업에서 쓸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코드로 보이시죠? 저런 갭이라든지 패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생산성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입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 발표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